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하루의 대부분을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혹은 좁은 자취방 책상 앞에서 보내고 계시겠죠. 노트북 화면에는 합격 통보보다 탈락 메일이 더 자주 떠 있을지도 모르고요. 통장 잔고는 아슬아슬하고 친구들의 SNS 속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묘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취업이겠죠. 어떻게 하면 저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지겨운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날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어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남들은 다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죠. 그 막막함, 그 숨막히는 공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소서 잘 쓰는 법이나 면접 꿀팁을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죠. 당장에 밥벌이가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둬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취업, 그 문을 통과하고 난 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20대의 시간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그리고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취업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취업 성공 여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당장의 합격 통지서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파트 1. 커리어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아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커리어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직업의 차이를 아시나요? 많은 취준생들이 좋은 직장을 목표로 합니다. 대기업, 공기업, 연봉 높은 회사, 복지 좋은 회사. 당연합니다. 안정적인 기반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30대, 40대가 되어보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장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는 언제든 어려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자리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평생 직업의 시대, 아니 N잡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인 여러분께 감히 조언합니다. 회사의 간판을 줬기보다 나만의 기술,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장 토익 점수 5점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상 앞에서 책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해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해보는 것도 좋고, 무보수로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사이드 프로젝트 플랫폼도 많잖아요. 개발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획, 마케팅, 디자인, 글쓰기, 영상, 편집 등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주 작은 결과물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경험들이 모여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이 화려한 사람보다 작더라도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30대, 40대가 되어 독립을 해야 할 때 그 경험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지탱해줄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우는 능력 자체를 기르십시오. 지금 유행하는 기술은 5년 뒤면 낡은 것이 됩니다. 코딩 언어도 바뀌고 마케팅 트렌드도 바뀌고 툴도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 즉 학습 민첩성입니다. 20대는 실패해도 잃을 게 없는 나이입니다. 지금 넘어지는 건 쪽팔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훈장입니다. 많이 시도하고 많이 깨지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세요. 그 과정에서 얻은 단단한 근육이 40대의 여러분을 리더로 만들어줄 겁니다. 언어라는 도구의 확장. 커리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언어입니다. 단순히 토익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든 제2 외국어든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든 모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하나쯤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언어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만 보는 사람과 전 세계의 원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흡수하는 사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자가 되지 않더라도 컴퓨터와 대화하는 법을 알면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자동화를 시키는 능력, 이것들은 30대 이후 여러분의 연봉을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언어 공부를 하세요.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세계를 확장하기 위한 공부를 하십시오. 파트 2. 경제돈을 쫓지 말고 돈의 길목을 지켜라. 두 번째 주제는 돈입니다. 재테크 20대에게 너무 이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20대의 100만 원은 40대의 1000만 원과 맞먹는 가치를 가집니다. 바로 복리라는 마법 때문이죠.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보상 심리에 빠집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명품 가방 하나쯤은 사도 되겠지, 차부터 뽑아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보상받는 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소비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는 법을 공부하기보다 가난해지지 않는 법을 먼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원리를 모르는 것은 룰을 모르고 게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패할 수밖에 없죠.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하죠. 1억을 모으는 것과 영원에서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중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심리적으로는 처음 1000만 원, 아니 처음 100만 원을 모으는 게 가장 힘듭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하기 전이라 수입이 없다고요? 아르바이트비, 용돈, 그 작은 돈부터 관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내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지 파악하세요. 커피값, 택시비, 충동구매만 줄여도 한 달에 꽤 큰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공부하세요. 주식, 부동산, 코인.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투자가 아니라 경제신문을 읽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법을 배우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세요. 20대에 잃는 돈은 수업료지만 40대에 잃는 돈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재난입니다. 실패를 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경험해보고 시장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소비의 기준을 세워라.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잘 쓰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SNS에 올리기 위한 소비를 경계하세요. 명품으로 나를 치장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티셔츠 한 장을 입어도 빛이 납니다. 대신 경험과 성장에는 아끼지 말고 투자하세요. 책을 사는 돈, 운동을 배우는 돈,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는 돈, 좋은 사람을 만나 밥 한 끼 사는 돈. 이런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중에 몇 배의 수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30대, 40대는 지금 여러분이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샤넬 백을 맨 빈털터리가 될 것인가? 자유로운 영혼의 자산가가 될 것인가?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습니다. 파트 3. 인간관계 넓이보다 깊이 그리고 고독의 힘.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20대 때는 친구가 전부인 것 같죠. 친구와의 약속에 빠지면 소외되는 것 같고, 카톡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술친구들 10년 뒤에도 연락하고 지낼까요? 장담하건대 30대 중반만 되어도 인간관계는 급격하게 정리됩니다.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각자의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남는 건 정말 마음 통하는 진정한 친구 한두 명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얕은 인맥 관리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억지로 모임에 나가서 겉도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에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고동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능력을 말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주어집니다. 인맥이 아닌 성장 파트너를 찾아라. 그렇다면 20대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단순히 놀기 좋은 친구보다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성장 파트너를 찾으세요. 함께 스터디를 하거나 독서 모임을 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거나 야, 오늘 술 한잔 하자보다 이 책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라고 말해주는 친구를 곁에 두세요. 만났을 때 연예인 뒷담화나 신세 한탄만 하는 모임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목표를 응원해주는 모임에 나가세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곧 나라는 말이 있죠. 매일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손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게 깎아내리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인간관계 다이어트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비워내야 새로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파트 4. 건강 체력이 곧 실력이다. 네 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20대 여러분, 지금 몸이 쌩쌩하다고 느끼시죠? 밤새 술 마시고, 다음날 수업 들어가도 멀쩡하고, 며칠 밤샘 과제를 해도 컵라면 하나 먹으면 회복되는 것 같죠? 죄송하지만 그건 가불입니다. 미래의 체력을 미리 당겨 쓰고 있는 거예요. 30대가 딱 꺾이는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결국 롱런하게 만드는 힘은 정신력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같이 무너집니다. 짜증이 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죠. 20대인 지금부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한 반짝 운동 말고요. 밥 먹고 양치하듯이 하루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생존 운동을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헬스장 끊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홈트레이닝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땀 흘리는 즐거움을 알고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는 감각을 익히세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축해둔 근육 연금이 40대 이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먹는 것이 곧 나다. 운동만큼 중요한 게 식습관입니다. 자취생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배달 음식으로 끼니 때우는 거 이해합니다. 싸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되고 좋은 걸 넣으면 좋은 몸이 됩니다. 당장은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가공식품과 설탕, 나쁜 지방이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 염증을 만들고 병을 키웁니다. 요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거창한 요리가 아니라 신선한 재료로 간단하게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법을 익히세요. 나 자신을 대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바로 건강한 식사입니다. 영양제도 챙겨 드세요.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지금부터 챙기면 10년 뒤 피부 때깔부터 다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챙기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지키는 것입니다. 제발 젊음을 믿고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파트 5. 마인드셋 점들이 모여 선이 된다. 마지막으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연설에서 말했던 커넥팅 더 다츠를 아시나요? 인생의 모든 경험은 하나의 점과 같아서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선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취업 실패, 이별의 아픔, 아르바이트 경험, 혼자 떠난 여행, 멍하니 보낸 시간들까지 그 어떤 것도 버릴 경험은 없습니다. 취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회사가 여러분과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더 좋은 기회를 만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떨어졌기에 다른 길을 찾았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빨리 실패하고 싸게 실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의 특권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져도 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잃을 게 많아져서 도전하기가 훨씬 두려워집니다. 지금 마음껏 저지르세요.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마라. 그리고 제발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속에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삶과 여러분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장면만 편집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풀 영상을 보고 있고요. 당연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죠.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일찍 핀 꽃이 일찍 시들기도 하고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로울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먼저 취업했다고 해서 내가 패배한 게 아닙니다. 각자의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20대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취업이라는 본 게임을 기다리는 지루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보내세요.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책 한 권을 다 읽은 것, 운동을 다녀온 것. 이런 사소한 성공들이 쌓여서 자존감을 만듭니다.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믿음, 자기 효능감을 키우세요. 그 단단한 마음밭이 있어야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커리어, 경제 관계, 건강, 마인드셋. 어쩌면 너무 뻔한 꼰대 같은 잔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20년을 먼저 살아보니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진리들이기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20대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죠? 터널 속에 혼자 갇힌 기분이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터널은 끝이 있고 터널 밖에는 반드시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30대와 40대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질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내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 그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훌쩍 커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30대, 40대를 위해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그리고 뜨겁게 살아낼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섹션 1. 시간 관리와 생산성의 기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흔히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20대의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1시간은 30대나 40대가 되어 복리로 돌아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힌 잔고가 적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부자도 다시 살 수 없는 젊음이라는 시간 자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자본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막연한 불안함을 확실한 확신으로 바꿔줄 시간 관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남는 백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간을 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미루는 습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해야 할 공부나 자소서 쓰기가 있는데 괜히 책상 정리를 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험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적 감정 회피라고 부릅니다. 과제가 주는 부담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장의 쾌락으로 도망치는 거죠. 이럴 때는 아주 작은 시작의 법칙을 써보세요. 거창하게 자소서 한 편 완성하기를 목표로 잡지 마세요. 그냥 노트북 켜기, 딱 한 문장 쓰기,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뇌는 그 작업을 끝내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서 의외로 술술 풀리게 됩니다. 미루는 습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이 아니라 뇌를 속이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 설정의 기술입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로 나누는 거죠. 취준생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운동하기, 독서하기, 직무 역량 쌓기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급한 불 끄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을 바꿀 중요한 일들은 영원히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정해보세요. 그것을 해치우기 전에는 다른 잡무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변하는지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일주일만 딱 기록해보세요. 내가 생각보다 스마트폰에 의미 없는 걱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록은 곧 인식이고 인식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파악하세요. 그 통계가 나오면 이제 디버크, 즉 몰입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취약합니다. 이것저것 동시에 처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의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하루에 딱 2시간, 아니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알림을 끄고 방문을 닫고 오로지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밀도 높은 1시간이 산만하게 보낸 10시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몰입의 희열을 맛본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것에 시간 쓰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시간,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시간, 남들과 비교하며 질투하는 시간. 이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쳐내야 할 가지들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불필요한 약속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한 투자를 하세요. 20대는 이기적이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나를 채우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쏟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30대, 40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시간을 소비했나요? 아니면 투자했나요? 이 질문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섹션 2.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시대 대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챗GPT나 각종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문과생이라서 혹은 기술직이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단언컨대 앞으로의 10년은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조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일을 잘 시키느냐가 핵심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업무는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도구일 뿐 그것을 지휘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AI라는 유능한 비서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소서를 쓸 때도, 면접 준비를 할 때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남들이 사흘 걸려 할 일을 여러분은 3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남는 시간은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역, 그리고 고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삶.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모든 정보와 도구가 온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회사라는 물리적 공간보다 네트워크라는 가상의 공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배우는 능력을 키우세요. 유튜브에는 전 세계 석학들의 강의가 널려 있고, 코세라나 유데미 같은 플랫폼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 졸업장이 배움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커리큘럼을 짜고 필요한 지식을 검색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 최고의 스펙입니다. 또한 나만의 디지털 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쓴 글, 여러분이 만든 영상, 여러분이 남긴 코드 한 줄이 모두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산들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알리고 때로는 수익을 창출해주기도 합니다. 블로그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나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포트폴리오가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 쇼핑 목록,
추천 영상들은 모두 알고리즘에 의해 선별된 것들입니다. 여기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면 우리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이 콘텐츠가 나에게 떴을까? 이 알고리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알고리즘을 역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나를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성입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따뜻한 감성입니다. AI가 아무리 완벽한 보고서를 써내도 동료의 힘든 점을 공감해주고 팀의 분위기를 이끄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역량과 인문학적인 소양이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은 AI 시대가 두렵지 않은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철학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절대 놓지 마세요. 답을 찾는 기술은 AI가 더 잘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알면 알수록 도구는 손에 있고 여러분의 무기가 됩니다. 20대인 여러분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10분 발휘해서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즐기는 서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섹션 3. 감정지능과 자기인식의 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마음,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IQ, 즉 지능지수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지만 사회에 나와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EQ 감정지능입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스킬이 뛰어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사의 의중을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캐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정지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또한 감정지능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지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자기인식, 즉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떤가요?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세요. 불안한가요? 설레나요? 아니면 무기력한가요?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취준생 분들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에 압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잘하고 싶은 욕심이거나 준비가 덜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나에게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지금 면접 때문에 긴장하고 있구나.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번아웃이 오기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방전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힘이 없습니다. 나를 알았다면 이제 타인을 이해할 차례입니다. 사회생활은 결국 관계의 연속입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상사가 화를 낼 때 그저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불안해서 저러는 걸까를 생각해보는 여유.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맞장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황을 바라보는 지적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었을 때 팀원들의 마음을 얻고 조직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타인을 이해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감정 조절이란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세대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울감, 불면증, 공황장애 등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증상일 뿐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같은 훈련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내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멘탈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펙을 담을 그릇인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돌보세요. 마음이 건강해야 일도, 사랑도, 성공도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섹션 4. 부업과 창업의 세계. 네 번째 주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 바로 부업과 창업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한 회사에 들어가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게 정석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엔잡러, 사이드 프로젝트, 1인 기업.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창업 이야기를 하는 게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취업 준비와 동시에 창업가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즈니스를 배우는 학교이자 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을 모으는 곳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수동적인 월급쟁이가 아니라 내 이름 썩 자가 브랜드가 되는 삶을 꿈꾸세요. 지금은 단군 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고들 합니다. 자본금 없이도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거창하게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을 꿈꾸라는 게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잘하는 아주 사소한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써서 애드포스트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내가 만든 디자인 소스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 마켓에서 번역이나 엑셀 작업을 해줄 수도 있죠.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수익 모델이 됩니다. 월 10만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보는 경험은 월급 200만원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감을 줍니다. 남이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에서 나오는 돈,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20대의 창업이나 부업 도전은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취업할 때 엄청난 스토리가 됩니다. 면접관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부딪혀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다가 망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원자.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부터 전자책 출판, 온라인 강의까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디지털 상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팬이 생기고 그 팬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사는 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에 다니더라도 언제든 독립할 수 있는 야생성을 길러야 합니다. 회사가 없어도 내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회사 생활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사 눈치 덜 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패시브 인컴, 즉 노동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일해야 한다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말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당 최저시급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때가 옵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자의 입장으로 시각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이 카페는 어떻게 수익을 낼까? 저 유튜버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리스크 없이 시작해보세요. 친구들에게 내가 만든 굿즈를 팔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돈을 버는 감각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시장에 뛰어들어 부딪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20대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저렴하게 실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함에 회사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는 그날을 응원합니다. 섹션 5. 20대에 꼭 해봐야 할 경험들. 5번째 섹션에서는 스펙 한 줄보다 더 값진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무슨 경험이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다고 인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책상 밖에서 겪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키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행, 그 중에서도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친구들과 시끌벅적하게 가는 여행도 좋지만 낯선 곳에 나 홀로 떨어져 보는 경험은 특별합니다. 길을 잃어보기도 하고 말 안 통하는 현지인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립심이 길러집니다. 내가 어떤 풍경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핑계는 대지 마세요. 화려한 호캉스가 아니라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가난한 여행이라도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자취나 독립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내 손으로 밥을 해먹고 공과금을 내고 청소를 하는 일상. 이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해봐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도 알게 되고 생활력이라는 근육이 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고독을 견디는 법, 나만의 공간을 가꾸는 법을 배우는 것은 어른이 되는 통과 일회와도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맨날 만나는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말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연합 동아리도 좋고 소모임 어플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나와 다른 배경,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물 안개구리였던 시야가 확 트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다양성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그릇도 그만큼 커집니다. 일부러 실패할 만한 경험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모해 보이는 공모전에 나가보거나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해보거나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해보는 것들 말이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 쪽팔려 죽겠네 하고 이불킥 한번 하면 그만입니다. 젊음의 특권은 무모함입니다. 나이 들면 체면 차리느라 못하는 일들 지금 다 저질러 보세요. 나중에 술자리 안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멘토를 찾아보세요.
꼭 유명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선배, 교수님, 혹은 책 속의 저자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기회가 된다면 메일을 보내거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당돌한 요청에 관대합니다. 멘토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빠져들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만들어 두세요. 취업하고 나면 스트레스 풀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이든 악기든 요리든 잠생각 없이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도피처가 있다면 힘든 사회생활을 버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봉사와 나눔의 경험도 추천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얻는 기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게 되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도전을 즐기세요. 편한 길, 익숙한 길로만 다니면 성장은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조금 두려운 길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뼘 더 자랍니다. 20대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빈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20대가 다채로운 경험들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섹션 6. 실패를 다루는 기술. 6번째 주제는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바로 실패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를 마주합니다. 서류 광탈, 면접 탈락, 자격증 불합격. 마치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패배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실패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느냐입니다. 떨어진 면접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되나 봐라고 자책하는 대신 복기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못했지? 내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나?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뭐였을까? 철저하게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그 실패는 다음 면접을 위한 데이터가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죠. 공을 바닥에 세게 던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시련을 겪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 더 성장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옵니다. 이번엔 안 됐지만 더 좋은 기회가 오려나 보다. 액땜했다, 치자 하고 툴툴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엄청난 실패를 겪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었고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도 수없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실패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서전에 들어갈 가장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될 거라고 믿으세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취준생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지원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깨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빠르게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린 스타트업이라는 경영 용어가 있죠.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어 시장 반응을 보고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아니면 빨리 접고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20대는 시행착오의 총량이 허용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겪는 실패는 치명타가 아니라 찰과상에 불과합니다. 빨간 약 바르고 밴드 붙이면 금방 낫습니다.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드러내고 공유하세요.
나 이번에 또 떨어졌어 라고 친구에게 말하고 떡볶이 한 접시 먹으며 푸세요.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실패담은 공유할수록 희화화되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세요. 내가 겪은 시행착오를 기록해서 블로그에 올려보세요. 토익 스피킹 3번 떨어진 후기, 최종 면접에서 탈탈 털린 썰. 이런 콘텐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적입니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졌을 때 줍는 돌멩이 하나가 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웃으면서 그때 참 힘들었지라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봅시다. 여러분은 실패작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대작입니다. 섹션 7. 사랑과 관계, 결혼에 대한 현실적 조언. 7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취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 바로 사랑과 인간관계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흔히 말하는 3포 세대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옥죄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무슨 연애냐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자 가장 큰 배움의 터전입니다. 취준생이라고 해서 사랑을 유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곁에서 지지해주는 연인이 있다면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달릴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균형은 필요합니다. 연애에 너무 빠져서 본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세요. 좋은 파트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외모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화가 통하는지, 그리고 가치관이 맞는가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세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성장을 기뻐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연애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더 외롭다면 그건 잘못된 만남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하나둘 간다고 해서 덩달아 마음 급해질 필요 없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의 자유로움이 더 좋은지, 함께 사는 삶의 안정감이 더 좋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혼은 정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적임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누군가의 좋은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독립된 개인으로 서는 연습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건강한 관계도 가능합니다. 반쪽짜리 2명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한 명과 한 명이 만나 더 큰 우주를 만드는 게 이상적인 결혼입니다. 관계에서의 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데이트 비용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까지 돈 문제는 늘 예민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고 터놓고 말하고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입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 세우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신용을 잃는 것은 관계에 치명적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성인이 된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독립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마세요. 효도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과의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애틋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장거리 연애나 이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서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면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세요. 시련의 아픔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덕분에 사랑을 알았고 이별 덕분에 인생의 쓴맛을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실패했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으니까요. 결국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때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연인이 되어주세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힘든 날엔 토닥여주세요. 자존감이 꽉 찬 사람은 어디서든 빛이 나고 좋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응원합니다. 섹션 8.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마지막 8번째 주제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만 브랜드를 가졌지만 이제는 개인이 곧 브랜드인 시대입니다. 취업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느 대학을 나왔고 토익 점수가 몇 점인지 나열하는 스펙 중심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스토리와 브랜드가 중요해졌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키워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성실함의 아이콘, 엑셀 마스터, 정리정돈의 신, 분위기 메이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링크드인 등 나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도구들을 단순히 놀이터로만 쓰지 말고 나를 홍보하는 쇼케이스로 활용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과정,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 스크랩, 나의 소소한 생각들을 꾸준히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검색을 통해 누군가가 들어오고 그 기록들이 쌓여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해줍니다. 특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력서 한 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여러분의 매력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세요. 디자이너나 개발자만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케터도, 기획자도, 심지어 영업직도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프로젝트, 내가 해결한 문제들, 내가 낸 성과들을 시각적으로 멋지게 정리해보세요.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글쓰기는 브랜딩의 기본입니다. 화려한 영상 기술이 없어도 글만 잘 쓰면 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글쓰기 능력은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마스터키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기도 좋고 독후감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말이 조리 있게 나옵니다.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세요.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목소리가 좋은지, 사진을 잘 찍는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 그 강점에 집중해서 뾰족하게 다듬으세요. 애매한 육각형 인재보다 확실한 한방이 있는 전문가가 더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낸 가짜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실수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까지도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네트워킹과 노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석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발견해주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세요. 관련된 모임에 나가고 전문가들에게 댓글을 달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기회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느슨한 연대의 힘을 믿으세요. 브랜딩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만들어가는 마라톤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 신뢰를 쌓아가세요. 오늘 내가 한 행동 하나, 내가 쓴 글 하나가 내 브랜드의 벽돌이 됩니다.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나만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20대는 나라는 브랜드의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 올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 관리부터 AI 시대 준비, 마음 챙김, 창업, 경험, 실패, 사랑, 그리고 브랜딩까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꽃이 피려면 흔들려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30대, 40대는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만큼이나 빛날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